종잣돈 다 만들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종잣돈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잣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그쵸? 요즘 뭐 부동산이 뛴다, 주식이 뛴다 다 말은 하지만 내가 정작 돈이 없으면 그게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 기회를 잡는데 나는 종잣돈이 없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불리는 기회를 못 잡는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잣돈을 모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자, 10년의 1억 만들기, 그쵸? 또 뭐 10년의 3억 만들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또 일을 하다 보면 20만 원씩 붓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거 20년에 1억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꾸준히 돈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때 10년 동안 1억을 만드는 이런 플랜을 한다면, 그쵸? 대략적으로 1년에 1,000만 원 만드는 적금이 한 달에 83만 원 정도씩 냈을 때 1년에 1,000만 원이 모이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서 10년을 가야 되는 게 1억 만들기잖아요. 근데 저는 3년, 5년에 임팩트 있게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가고 도전할 만한데요. 10년씩 이렇게 돈을, 제 의지가 그렇게 강할 것 같지가 않아요. 써야 될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때 돈은 중요하고 우선한 데 먼저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상황이 생긴다면 써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돈을 쓰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1억 만들기 하실 때 10년, 20년 이렇게 너무 긴 목표보다는 단지 그 목표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5년에 1억 만들기 또는 뭐 7년에 1억 만들기 이렇게 기간을 조금 줄여서 임팩트 있게 최대한 내가 전력 질주해서 돈을 만들어 보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오늘 뭐 종잣돈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5년에 1억 만들기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5년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전제돼야 되는 게 연간 평균 수익률이 20% 정도는 수익이 나줘야 됩니다. 그쵸? 이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5년에 1억 만들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플랜을 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수치 계산을 먼저 할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5년 동안 돈을 모은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원금이 매년 1,200만 원씩 쌓이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1,200만 원씩 이렇게 원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원금만 따진다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원금은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자를 4천만 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20% 수익이 납니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하고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고 경험하지 않은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은행에서는요, 내가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잖아요. 그럼 처음 들어간 애는 12달을 그 통장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받기로 한 이자가 만약 2%라고 하면 2%를 제대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를 주냐면 2만 원을 지급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달 또 100만 원 적금을 하잖아요. 그 두 번째 달 되면은 만기까지 11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1달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럼 2%가 아니라 12분의 11로 해서 1.83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18,300원이라는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똑같이 2% 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누적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100만 원, 100만 원 쭉 쌓이는 이 누적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 적금은 내가 새로 들어간 애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방식의 단위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2%를 준다고 해서 1년에 1200만 원에 대한 2%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24만 원 이자를 받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거치 기간을 따지는 방식의 단위 방식을 쓰기 때문에 2%가 아니라 1.1%를 받게 되고요. 여기에다 이자 소득세 15.4%까지 떼게 되면 9.8의 이자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0.98의 이자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1200만 원에 0.98의 이자를 주니까 이자 굉장히 낮겠죠? 네, 이게 은행 이자 접근 방식이에요.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방식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죠? 제가 말씀드린 20%는 은행 적금으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은 아니겠죠? 이 수익률은 투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낼 수 있는 수익률인데요. 투자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은 말씀드린 거와 다르게, 처음에 만약에 20%를 주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1200만 원에 대한 20%를 지급을 하는 거니까 1200에 20%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단위로 거치 기간을 따지지 않고요. 아무리 앞에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 내가 만기에 수령하려고 하는 그 시점, 또는 어느 수익이 나는 시점에 당시의 누적금액 곱하기 20%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단위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것은 은행밖에 없어요. 다른 금융상품, 주식, 채권, 펀드, 기타 등등은 누적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바로 곱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1200만 원씩 불입을 해서 5년에 돈을 모을 때 왜 굳이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요. 자, 1년, 2년만 저축하실 때는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자 효과도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원금이 1000만 원이면 20% 수익이면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원금이 5천만 원이면 20% 수익률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그쵸? 그만큼 원금의 규모에 따라서 같은 수익률이 나더라도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 처음에 1, 2년은 당연히 원금이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 자산이 늘어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200만 원, 3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은 단기간 내에 1억을 만드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대다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내실 수 있지만 그 이상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제 붙여볼 건데요.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그대로 붙여드리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1년 동안 쌓인 돈이 원금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에요. 곱하기 20%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자, 얼마입니까? 240만 원 수익이 붙었어요. 그러면 자, 내가 1년 차에 번 돈은 얼마입니까?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240만 원 붙여서 1440만 원을 1년 차에 벌었네요. 그쵸? 자, 그럼 2년 차에 한번 볼게요. 2년 차에 1440만 원이 번 돈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원금에 1200이 원래 또 불입을 하실 거고, 원래 1년 차에 벌어서 올라온 1440만 원이 붙으니까 264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2640만 원에 20% 수익이 다시 난다라고 하면 528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2640만 원에 528만 원을 더하니까 2640만 원에 528만 원을 더하니까 우리가 2년차에 벌어들인 돈은 3163만 원을 모으고 벌었습니다. 그럼 3160만 원이 다시 3년차에 원금 1200만 원과 2년까지 벌었던 3163만 원이 합쳐지게 되니까 4360만 원이 됩니다.
이 4,360만 원이 20%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872만 원의 수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3년 차에 번 돈은 4,360만 원에 872만 원을 더하니까 5,232만 원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232만 원이 다시 3년 차로 올라가서 3년 차에 구입한 1,200만 원과 4년 차에 구입한 1, 2, 3, 4년 차인데 4년 차에 구입한 1,200만 원과 내가 3년 차까지 벌었던 이 5,232만 원이 더해지게 되면 내 원금은 6,430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20%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1,286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6,430만 원, 1,280만 원을 더하면 4년 차에 나의 수익금은 7,716만 원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1,200만 원에 7,716만 원, 4년 동안 번 돈을 더하니까 8,916만 원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 20% 수익이 나면 내가 수익금은 1,783만 원이 수익이 나요. 그러면 4년 동안 번 돈과 그 해에 5년짜리 이자 난 걸 더하면 1억 699만 원에 내가 돈을 모으고 걸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1년 차에는 아무리 같은 20%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겨우 한 700만 원 정도 벌어요. 전체 우리가 이자는 4천만 원 가져가는 계획이잖아요. 그 중에서 2년 차는 700만 원밖에 벌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 버는 돈 같은 20%인데 벌어가는 규모가 다르죠? 그쵸? 그러면 이 4천만 원이나 이자를 언제 다 붙이냐면요. 3년, 4년, 5년에 다 붙이는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갈 때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목돈을 엄청나게 불입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면 왜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지 고객님께서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숫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 수익률을 그러면 어떻게 내냐? 아, 좋다. 계산은 알겠다. 그러면 이 20% 수익률을 어떻게 내줄 건데 내가 100만 원은 낼 수 있어? 20% 수익 어떻게 낼 건데? 라고 하는 거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